한반도 비밀 침투 작전에 투입된 19명의 최정예 요원. 그들 중 암호명 A로 불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평생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던 유일한 나의 호국 영웅은 유일한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을 얘기할 때 유일한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10대) 시절부터 (50대까지) 그의 유일한 소망은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약 한 알만 먹어도 쉽게 나을 수 있는 질병인데도 목숨을 잃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박사는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약품 보급과 국민 건강 증진에 가장 앞장섰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생긴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한국 와서 보니까 참 제일 불쌍한 것이 한국 청년들이에요. 웬간히 고등학교라든지 머리는 좋지만 해도 비용이 많아서 또 못 가는 사람도 많고. 혈육을 위해 남긴 것이라곤 손녀를 위한 학자금 1만 달러. 유일한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We were raised from a young age to understand that we were getting nothing. So do not expect anything in inheritance. 한국인을 위한 한국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유일한 나의 호국 영웅은 유일한 박사입니다. 나의 호국 영웅은 엘버트 테일러입니다.
딜쿠샤 1923. 페르시아어인데 깊은 마음의 궁전이라는 뜻이래요. 세베란츠 병원 지하실에선 독립선언서가 비밀리에 인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병원을 급습합니다. 간호사는 독립선언서를 지키기 위해 외국인 병동의 신생아 침상 밑에 독립선언서를 숨겼습니다. 당시 AP통신 특파원이었던 엘버트는 이 독립선언서를 친동생에게 전달했고, 동생은 구두 뒤축에 독립선언서를 숨긴 채 도쿄로 반출. 3.1 운동이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펜으로 하는 독립운동, 그리고 그 알리는 그런 일, 언론의 중요성 다시 한번 알리는 그런 계기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네요. 엘버트 부부가 차도 마시고, 뭐 아이들이 좀 뛰어놀고. 독일인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가해자였잖아요. 이제 가해자의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피해자 국가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독립 또한 광복의 중요성을 더욱더 직접 매번 느낄 수 있고, 나의 호국 영웅 엘버트 테일러. (70년) 만에 이뤄낸 감동적인 결실. 이것은 한 남자의 오랜 꿈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로 우리 하늘을 지켜내야 한다던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 나의 호국 영웅은 최영덕 장군입니다. 이게 바로 머스탱이라는 전투기인데, 한국 전쟁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원해준 머스탱으로 전쟁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쟁의 승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에게 있다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 나의 운동 목표. 한국 청년도 군복을 입도록 해야겠다. 우리 손으로 설계 제작한 항공기가 우리 하늘에서 날아야겠다. (50세에) 이등병으로 재입대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분의 이런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공군이 과연 있었을까? 최용덕 장군께 대하여 경례! 저희 빛나는 공군의 전통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 공군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일생을 산 대한민국 공군의 개척자. 나의 호국 영웅은 최영덕 장군입니다. 저는 벌써 올해 105살이 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 희망찬 봄날을 동주 시인과 같이 평양에서 보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이자 나의 호국 영웅 윤동주 시인입니다. 평양의 숭실중학교 그때 내가 3학년이 됐는데 윤동주 시인은 나보다 나이는 한 3년 위입니다. 우리 3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쭉 같이 지내다가 근데 불행하게 이제 우리가 중3을 끝내게 될 때에 일본 총독부에서 숭실학교가 민족주의 학교고 신사참배를 거절했다 해서 폐교령이 내렸어요.
내가 이제 윤동주 시인 보고서 신사참배하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난 자퇴하려다. 넌 어떡할래? 그랬더니 나는 만주로 돌아가겠다고. 가면 신사참배를 안 해도 되니까 돌아가겠다고. 그때 헤어지고서는 윤동주 시인은 1년 동안 한반에서 공부하고서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 일본말 책이 대부분이지 한글로 된 책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동주에 실길 때마다 문관이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그거 볼 때 그때 동주 형이 갈 길이 죽음이었구나 말이죠. 자기도 몰랐지만은 동주 형이 그 갈 길이 그 길이었느라고. 네, 그 길이었느냐고. 나의 영원한 친구이자 나의 호국 영웅 윤동주 시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을 관통한 30살 조선의 청년. 나의 호국 영웅은 대한국인 안중근입니다. 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누가 죄인가? 누가 안중근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었을까? 하얼빈 의거를 함께 계획한 동지들과 6번의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 1910년 2월 14일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언도받았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님 전에 올리려고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무난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의 길을 맹세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 어떤 심경이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얼마나 이 가족들을 그리워했을까. 어머니, 아내, 자식들을 두고 이 선생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물론 더 좋은 세상에서 우리 가족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조국을 지켜냈듯 당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나의 호국 영웅은 대한국인 안중근입니다. 그러면 신분은 평민이고요. 직업은 정동 여자 고등학교 생도.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나의 독립 영웅 유관순입니다. 만약에 저는 그랬더라면 글쎄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아마 이런 게 진짜 독립운동이로구나. 관방에서 유관순 열사는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생각은 누구보다 어른스러웠다고 합니다. (1920년 3월 1일) 1년 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8호 관방에서 시작해 서대문 형무소 전체를 뒤흔들었던 외침.
대한, 독립, 만세. (2015년 9월에서야) 이태원 부근당 역사공원에 추모비가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그분의 유해는 없습니다. 나의 독립영웅 유관순 열사.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오랫동안 이름도 빛도 보지 못했던 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순국열사 김마리아.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당신. 나의 호국 영웅은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입니다. 이8 독립선언의 열기를 국내로 전하기 위해 김마리아는 직접 특사가 되어 조국으로 향합니다. 너희가 할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내 속에 품은 내 민족, 내 나라 사랑하는 이 생명만은 못 빼내리라. 이 옷이 김마리아 열사님께서 남기신 저고리라고 합니다. 보시면 앞섭 길이가 다릅니다. 인두로 지지는 고문을 당해 한쪽 가슴을 잃게 되어 맞춤 재단한 것입니다. 앞섭 길이가 다른 걸 보고 정말 그 고문을 당했을 때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을까라는 생각을 상상만 해보지 직접 겪지는 못했으니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정말 고통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성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인들도 국민 중에 한 분자다. 빼앗긴 인권을 찾고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김마리아 열사님은 만석군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실 때 남기신 건 이 수저 한 벌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당신, 우리의 이름인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호국 영웅은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입니다.